안녕하세요. 네, 저는 올해 경기도 초등특수 임용시험에 초수로 합격한 서진 교수님의 수강생입니다.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도 이 시기에 다른 합격생 선생님들의 영상을 봤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게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임용 시험에서 어떤 과목을 응시하는지도 몰랐던 노베이스 초수생이었습니다. 또한 학부와 임용 공부를 병행하고 5월에는 교생 실습도 다녀왔었습니다. 제 합격 수기 영상이 다른 선생님들께 모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특히 초수로 하시고 학부 병행을 하시는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성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1차 성적에서는 컷보다 7점 정도 높았고 2차 성적에서는 한 7.8점 정도 감점을 돼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론 시작하겠습니다. 임용 공부는 1년 동안 지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기 전에 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쉽게 불안함을 느끼고 긴장도 정말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성향을 단점이 아닌 원동력으로 삼아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학부에서 공부할 때도 불안함이 너무 많았어서 이때 얻은 답이 공부를 하면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용 공부할 때도 불안함이 느껴질 때마다 책이라도 보거나 서브노트를 보는 등 최대한 공부를 하면서 불안함을 줄여 나갔습니다. 네, 또한 학부 경험을 통해서 제가 파악한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적으면서 하는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깜질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임용 1차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은 말로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에게 맞는 방법은 쓰면서 하는 공부법이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는 서진 교수님의 도식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저는 서진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도식화를 받아볼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도식화로 만든 서브노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확대해 주세요. 네, 뒤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도식화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도식화만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교수님의 도식화를 활용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강을 들을까 직강을 들을까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우선 노량진이 본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기본 이론 반만큼은 직강으로 들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방학 때 직강을 들었습니다. 네, 이때는 그냥 한번 들어보자 마음으로 왔는데 직강을 듣다 보니까 강의가 밀리지도 않고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저는 연팩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모두 직강으로 들었습니다. 교생 실습을 나가시는 분들은 직강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교생 실습 기간에는 인강으로 돌릴 수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도 이를 활용해서 초수생 선생님들도 직강을 들으실 수 있다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할까 혼자 공부를 할까 이 또한 저도 고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임용 공부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몰랐던 노베이스 학생이어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도 몰랐고 또 혼자 하다 보면은 게을리 공부를 할 것 같아서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또 마침 학원에서는 직강생을 대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주셔서 이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다행히 스터디원 분들과 마음이 잘 맞아서 스터디원 분들 모두 1차에서 전원 합격을 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강제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혼자서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학 스터디뿐만 아니라 기상 스터디나 장트법 스터디 등 다양한 스터디가 있으니까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교육학에 대한 공부법입니다. 1에서 3월 기본이론 반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저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연습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직강을 듣다 보니까 하루에 약 6시간 정도를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했는데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몸이 아팠지만 나중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12시간, 10시간 이런 식으로 앉아 있어야 하니까 이때부터 미리미리 연습을 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강은 한 번 놓치면은 다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 제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사소한 말씀까지도 다 필기하면서 집중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또 특히 교수님이 하루 수업을 마무리하실 때 도식화를 말로 정리를 해 주시는데 이때 저는 이렇게 요약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엑기스라고 생각을 해서 도식화 정리를 해 주실 때 빼먹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빠짐없이 다 받아 적었습니다. 또한 우리 기본 이론서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회독을 해야 하는데 이때 기본 이론서에 적혀 있는 문제의 답을 저는 직접 책에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하면서 개념을 확인하고 또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 답은 다음 카페에 나와 있어서 답이 뭐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은 스터디입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직강 스터디를 활용해서 스터디언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시기에 스터디언 분들과 함께 한 거는 도식화 암기 인증하기 또 각자 각 영역에 대해서 3-4문제 정도 만들어서 이를 돌려서 풀어보기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식화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굿노트로 빈칸을 뚫어서 채우는 방식으로 인증을 했습니다. 이때도 항상 옆에 기본 이론 책을 펼쳐두고 빈칸에 개념을 적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개념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시기에 초반에는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했었는데 처음 풀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기출문제 풀기는 다음 강의 때 하는 걸로 미루기로 하고 이렇게 2가지 활동을 중점으로 스터디 활동을 했습니다. 네, 여기 사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저는 PDF로 도식화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었어서 이렇게 굿노트로 가려서 했고 나중에는 다운 못 받을 때는 사진을 찍어서 이를 굿노트로 이렇게 또 지워 가지고 도식화 채우기 활동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 공부입니다. 직강이 목금 수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 가지 않는 날은 배운 내용을 공책에 적어가며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서브노트는 제가 그때 적기만 하고 그 뒤부터 한 번도 보지 않아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렇게 적어가면서 만든 서브노트의 단점은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원하는 내용을 찾기도 어려웠고 또 그냥 받아서 옮겨 적기만 하는 느낌이라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때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교수님께서 주신 도식화의 암기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진도를 맞춰서 스터디언과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는 날에는 그 진도를 요일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문행이면은 문행의 절반을 월, 화, 수로 나눠서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크게 암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도식화의 빈칸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에서 6월 기출 분석 및 심화 강의 시기입니다. 저는 서진 교수님의 강의 중에서 이 시기의 강의를 가장 만족하면서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커리큘럼의 장점이 이 커리큘럼만 따라가도 기출의 회독수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기출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는데요. 노베이스로 공부를 시작했던 저는 1에서 3월 강의가 끝나고 3에서 6월 강의를 시작할 때
1월 초에 배웠던 정행 파트는 이미 다 까먹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3에서 6월 강의에서 기출과 심화 자료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또 까먹었던 부분도 함께 정리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초특의 경우에는 특학 외에도 초과정, 특과정, 장특법 이런 거 공부할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는데 서진 교수님께서는 방대한 심화 강의 중에서 초특이 공부해야 할 범위를 이렇게 한정을 해주셔서 학습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기에 제가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터디 및 개인 공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에서 3월은 앉아있는 것을 연습하는 시기였다면 저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복습만 하는 공부를 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저는 예습도 시작했습니다. 예습이라고 해서 엄청 거창한 게 아니고 미리 진도 나갈 부분의 기본 이론서를 다시 읽어보고 그 해당하는 파트의 문제를 풀어오는 방식으로 예습을 했습니다. 또 이를 아까 말씀드린 스터디에도 예습하는 파트를 추가해서 미리 문제를 풀어오는 것을 인증하도록 했습니다. 또 문행이나 학습장애처럼 단원의 문제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각 주제별로 2-3문제씩만 풀어오도록 했습니다. 책을 받아보시면 아실 텐데 영역의 2-3문제가 아니고 영역에 나눠져 있는 한 단원의 2-3문제를 풀어오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 공부는 기존에 하던 도식화 암기와 복습, 그리고 예습,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기 및 확장해 주신 문제를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이때 확장해 주신 문제가 무엇인지는 강의 파트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예습 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는 문제들을 미리 풀어오고 수업 때 채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임용 시험은 기출이 계속 변형돼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확장해 주신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필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이 협력 전략적 읽기였다면은 교수님께서 협력 전략적 읽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고 강의 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여기 이렇게 옆에 플러스를 적고 교수님께서 확장해 주신 문제를 적었습니다. 이때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야 된다면은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시간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바로 정답을 적어 보았고 시간이 없다면 집에 돌아가서 복습을 할 때 정답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인출까지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시다면 꼭 확장하는 문제들만이라도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교생 실습 시기인데요. 저는 4월 말에서 5월 후반까지 교생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합격생 선생님들의 수기를 다 읽어 보았는데 다들 초수생 선생님들은 "교생 실습 때 공부 못하고 교생 실습에만 집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를 줄 알았는데 저도 똑같이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직강을 인강으로 돌리고 실습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강의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 밀린 강의를 듣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이렇게 강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점점 듣기 싫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혼자 강의 듣기 챌린지를 진행해서 밀린 강의를 재미있게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특학 강의 챌린지는 사진을 못 찾아서 지금 초과정 챌린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야 할 강의와 하루에 들은 강의를 다 표시하면서 어 밀린 강의를 들어 나갔습니다. 네, 다음은 7-8월 시기입니다. 7-8월 시기에는 문제풀이 강의 개강을 합니다. 이때는 학교가 여름방학을 하기도 했고 곧 100일이 깨지기 때문에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방학을 했기 때문에 학교도 안 가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방학하고 나서부터는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스터디에 기상 스터디를 추가해서 9시까지 착석을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원래는 기상 스터디만 했는데 사진만 찍고 다시 잠에 들어서 "우리 착석 인증을 하자."라고 해서 착석 인증으로 변경을 해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 공부입니다. 문제풀이반에서는 정해진 영역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3에서 6월 동안 받은 도식화 자료에 정의와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서 추가했고, 이를 모아서 서브노트로 정리했습니다. 네, 이때 서브노트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별표를 표시를 했고, 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서 이건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면은 초록색 형광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안 외워지는 것들은 보라색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했고요. 이렇게 도식화의 정의를 적었고 또 도식화에 없거나 또 자세히 안 나온 부분은 포스트잇에 제가 단계나 이런 걸 적어서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했습니다. 또 이때 문제풀이반이나 심화 강의에서 틀렸던 문제들은 해설지에 있는 것을 잘라 가지고 뒷면에 붙이고, 또 특히 안 외워지는 것들 이렇게 스티커 많이 붙여가면서 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시는 것들은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브노트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했고, 제가 개인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기본 이론서와 서브노트를 옆에 두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서브노트는 아무래도 제가 정의를 적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기본 이론서를 옆에 펼쳐두고 최대한 정확한 개념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개인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강의인데요. 문제풀이반 때부터는 답안지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기출 변형 문제들을 풀면서 분명 공부한 내용인데 기출이 변형되다 보니까 답으로 어떤 것을 적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 문제풀이반을 수강하면서 문제의 답을 적는 감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답안지를 처음 보는 시기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문제풀이반에서 답안지에 답을 적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실전 감각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 반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긴장을 정말 많이 하고 불안감을 정말 많이 느끼는 타입이었습니다. 모의고사만 풀어도 애플워치에서 심박수 경고가 울릴 정도로 긴장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 회차마다 청심환을 먹어가면서 긴장감을 낮추고 시험 환경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는 모의고사를 볼 때 10에서 15분 정도 남는 편이었는데, 시간이 10에서 15분 정도 남는 편이었는데,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평소보다 더 긴장을 해서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반에서 미리 청심환을 먹어보거나 아날로그 시계 보는 연습 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볼 때 10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남는 편이었지만,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긴장을 너무 해서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장을 해서 시간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모의고사 반에서 저처럼 미리 연습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스터디 운영에 대한 건데요. 이때부터는 개인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상 스터디를 제외한 다른 스터디는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네, 개인 공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주마다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총 시험 전까지 5회차까지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이때 1에서 2회차까지는 2주에 1회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부터는 학장과 문행처럼 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하루에 2개씩 끝내면서 일주일에 1회독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아래에 캘린더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초반에는 이렇게 영역을 하루에 1개씩 못 끝내서 이틀에 1개, 이틀에 1개 이런 식으로 2주 동안 1회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학장처럼 내용이 많은 파트는 이틀로 나누고, 앞뒤로 지적이나 건강처럼 양이 적은 영역들을 공부해서 1회독을 한 8일 정도 끝내도록 했습니다. 네, 아무리 반복해서 공부를 해도 틀리는 문제들은 계속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험에서 안 틀려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럭키비키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저는 서브노트에 붙여두었고 하루 공부가 끝날 때 이를 인출하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의고사 1회차 인출을 해서 제가 틀린 문제들을 다 적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채워가면서 이렇게 다 채워가면서 하루 공부가 마무리될 때 이를 다시 읽어가는 방식으로 인출했습니다. 네, 시험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는 미리 정한 영역의 도식화를 백지에 인출해 보거나 또 빈 도식화를 보고 반대로 정의를 적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는 이미 서브노트에 기본 이론서의 내용을 다 적어두었기 때문에 기본 이론서를 전보다는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회독을 늘려가면서 매 회차 점수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지만 석차에 집중하지 않고 또 점수가 오르고 오답률이 줄어드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마인드 컨트롤에 더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9월부터 기출풀이도 시작했습니다. 최신연도 문제들은 중등, 초등, 유아 순으로 풀었으며 확장을 할 때에는 문제에 나온 개념들을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적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진도가 너무 더디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10월에는 중특과 초특만 골라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 공동관심이 나왔으면은 공동관심 형성하는 것에 도식화를 그려보거나 여기도 강화계획이 나왔으면 간헐강화만 나왔어도 간헐강화의 모든 종류를 다 적어보는 식으로 인출을 했습니다. 강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초수이신 분들은 모의고사반만큼은 직강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때 모의고사반에서 실전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 다 청심환도 드셔보시고 아날로그 손목시계 보면서 문제 풀기 또 예상보다 10에서 15분 정도 단축해서 문제 풀기 등 미리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초과정입니다. 저는 임용 공부 중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초과정 기본이론 강의를 열심히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저는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주지교과 강의만 듣고 시험장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주지교과 강의만 들었었습니다. 게다가 그 강의도 제대로 집중하지 않고 필기만 하는 식으로 강의를 들어서 나중에 시간을 배로 들여가면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선생님들은 과목 편식하지 마시고 1월부터 성실하게 강의를 들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1월에서 6월 동안 주지교과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했고 7월부터는 또 다른 사람들은 비교과 강의를 다 들었는데 저는 안 들었다는 생각이 너무 불안해서 7월부터 비교과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나중에는 자료만 다운받아서 독학을 했고 또 독학을 했는데 이때 자료를 계속 회독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7월부터 스터디도 했는데요. 어 특학 스터디 선생님과 초과정 전화 스터디도 시작했습니다. 강론을 제외하고 109책에 있는 기본 이론을 과목당 이틀로 나눠서 각자 공부를 하고 전화로 서로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좋았지만 인당 1시간 이상 소요가 돼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8월까지만 했습니다. 만약에 109 강의 진도에 맞춰서 했다면 미리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금 카페에 있는 주디스 선생님의 초과정 스제트를 다운받아서 서브노트로 활용했습니다. 이 서브노트 또한 시험 당일에까지 매우 유용하게 사용했던 자료지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도 하고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자료는 1에서 2학년까지만 2022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있어서 없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간 여백이 많은 편이라서 없는 내용을 제가 직접 채워갖고 또 스제트다 보니까
이해 정도도 확인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던 자료였습니다. 네, 다음은 모형인데요. 9월부터는 모형, 역량, 기출 이렇게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모형은 과목마다 이름이 같아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외울 게 정말 많았습니다. 이때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유튜브에서 모형 암기 노래를 찾아서 외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앞글자만 딴 노래이기 때문에 금방 까먹고 또 외우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11월부터는 모형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포기를 했고 다행히 시험에 모형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미리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역량입니다. 저는 전 과목의 역량을 양면 페이지로 정리해서 외웠습니다. 네, 저는 전 과목의 역량을 이렇게 양면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외우도록 노력했습니다. 앞면과 뒷면을 매일 번갈아 가면서 외웠고 모형과 마찬가지로 쉽게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서 번갈아 가면서 외웠습니다. 다음은 기출입니다. 저는 백구 기출문제집을 여러 번 다시 풀면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이때 강의에서 적은 문제의 답이 보였기 때문에 포스트잇으로 답을 가려가면서 다시 풀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강의를 들을 때 기출 문제의 답을 적지 않고 그냥 맞았다 틀렸다 정도만 확인하면서 회독수를 늘려갈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에서는 백구팀 전년도 모의고사와 파이널 모의고사가 공개될 때마다 문제를 바로바로 풀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저는 초과정 공부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틀리는 문제들이 많았지만 이때도 긍정적인 사고를 해서 시험에서는 틀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며 틀린 문제들을 서브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네, 11월에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모형, 역량, 서브노트를 매일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네, 여기 아까 보여드린 캘린더에서처럼 이렇게 하루에 두 과목씩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특가정입니다. 저는 1차 시험에서 특가정의 공부 비중을 가장 크게 두지 않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활동이나 창체, 체육처럼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것 같은 과목들을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때 총론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 실제로 시험에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4월에서 6월은 특가정 인강을 수강했고 7월과 8월에서는 문제풀이반에서도 특가정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미리 진도 계획표를 보고 진도에 맞춰서 특가정을 공부했습니다. 이때 이 인강 강의 자료 중에 빈칸을 활용한 특가정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빈칸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특가정도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통암기를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암기한 부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네, 9월에서 10월에서는 모의고사반에서도 특가정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풀반에서는 전 과목이 출제되었다면 모의고사반에는 교수님께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선별해서 출제해 주시기 때문에 문제에 나온 부분과 주변 부분을 반드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실제로 교수님이 출제하신 문제 중 일상생활 같은 경우에는 적중을 하셔서 이때 교수님이 내주시는 특가정 문제들도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에는 특가정보다 초과정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생, 창체, 체육 등은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따로 A4 용지에 정리해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장특법과 총론입니다. 장특법은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빈칸을 뚫어가면서 공부했고 점차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빈칸을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통암기 하는 데는 제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통암기보다는 많은 빈칸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1월에서 3월에서는 친한 친구들과 기상 스터디 겸 장특법 필사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또 6월에는 교생 실습을 갔다 와서 장특법 강의를 수강했고 또 7월에서 9월에는 서진 연팩 수강생분들께 나눠주시는 막근기라는 작은 책을 활용해서 매일 2페이지 분량으로 빈칸을 뚫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막근기 책에 기출 표시를 다 하고 또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하거나 최근에 개정이 됐다 하는 부분들을 표시를 하면서 점차 빈칸을 늘려갔습니다. 네, 10월도 매일 빈칸 채우기를 했고 또 장특법 기출만 모아놓은 문제집을 구매해서 정한 분량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네, 11월에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을 막근기에 체크해가면서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총론입니다. 총론 역시 장특법과 마찬가지로 반복하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장특법과 마찬가지로 강의 수강하고 매일 막근기 책으로 빈칸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논술입니다. 네, 논술은 1에서 8월 시기에는 개인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1학기에는 학교에서 교직 논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네, 다음 9월에는 저는 서진 교수님의 교직 논술 교재를 활용해서 친한 친구들과 매주 기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친구들과 만능틀을 공유해서 각자에 맞는 만능틀을 만들었습니다. 또 10월과 11월에는 매주 모의고사에서 나온 논술 문제를 풀고 또 앞에 말한 친구들과 기출 및 교재에 있는 모의 논술 중 이 주제는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골라서 매주 한 개씩 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입니다. 네, 저는 연팩 수강자라 2차 강의 및 무료 피드백 대상자였습니다. 노베이스 초수생이었던 저는 2차 과목 역시 어떤 과목을 응시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차 대통령이신 정조희 선생님을 만나고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었습니다. 네, 직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터디를 통해서 저는 2차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2차를 정조희 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무료 피드백 대상자였기도 하지만 먼저 합격을 한 동기들의 말을 들어보면 선생님의 강의가 적중률도 높고 또 피드백도 굉장히 알맞게 해주셔서 저도 고민하지 않고 수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2차 시험에는 심층 면접, 수업 실현, 수업 나눔, 경기도의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응시하는데요. 우선 심층 면접은 1차와 달리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끈기책에는 정말 다양한 주제, 기출을 포함해서 요즘 교직에서 핫한 에듀테크와 같은 주제까지 자세히 적혀 있어서 공부하기 정말 편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에는 자기성장 소개서와 또 면접에 소규모 학교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를 굉장히 저희에게 열심히 보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면접에서 나올 정도로 책에 정말 없는 주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각 주제에 맞는 기출 문제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혼자 회독을 늘리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업 실현입니다. 저는 수업 실현이 제일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끈기책에는 정조희 선생님이 직접 출제하신 실전 연습 문제들이 있었고 이 문제들을 모두 구상하면서 점차 실전 감각을 상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차 피드백을 통해서 합격생 선생님들의 객관적인 조언을 듣고 또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업 나눔인데요. 수업 나눔은 임용시험의 제일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 점수를 딸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열심히 대답을 해야 하는데 끈기책에는 수업 나눔의 기출 문제들과 채점 기준표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채점 기준표를 통해서 득점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저도 수업 나눔에서 감점을 크게 당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조희 선생님과 끈기책을 통해 연습하신다면 여러분도 2차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적다 보니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제 공부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여러분도 모두 합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공부 처음 할 때는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내년에는 이 가방을 메고 '더 이상 메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고, 후반부로 갈수록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절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임용에서 어떤 과목을 보는지도 몰랐던 저도 합격을 했으니 이 합격 수시 수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